로미님, 일단 저희 채널 구독자분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정경미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로미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로미라는 닉네임이 길로자의 나미자예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뭔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로미라는 이름을 저의 두 번째 인생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로미님 예전에 직장이 교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교사라는 직업이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결혼 1순위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니까요. 그래서 저항도 되게 심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머리가 똑똑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바로 임용고사에 합격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어렵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사실 만족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들도 되게 좋았고 학교도 되게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요. 사실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면 학교에 있는 동안 저는 사실 되게 적극적인 교사였고 수업에 있어서도 되게 열심히 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았던 게 하나 있어요. 교사라는 직업이 교사들끼리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린 노동자가 아니야. 우리는 전문가야. 이런 어떤 우리 나름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사기업을 다녔는데 그냥 까라면 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될 이런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데 비해서 교사는 정말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내 수업을 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을 꾸리고 내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원회의 시간에 제가 머리를 댕 하고 맞은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뭔가를 추진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는데 계속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했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임박이 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제 직원회의 시간에 교사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문장 하나에 꽂힌 거예요. 왜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 않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 안에서는 내가 어떤 자율성이나 선택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되게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어. 답답해. 거기에서부터 저의 삶에 되게 큰 균열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결정적인 또 계기가 돼준 거다, 그쵸? 그쵸. 그때는 교장 선생님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진짜 최고로 감사하신 분.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은인.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조기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걸 후회한 적이 없는지를 묻고 싶었거든요. 그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항상 0.00001초 만에 대답을 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저도 네. 우리 알잖아요. 근데 사실 세비치님도 회사하기 전에 되게 고민이 돼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셨고 하기 전에가 더 힘든 것 같아요. 하고 나면 어차피 했어. 이제 못 돌려. 다시 시험 볼 거예요? 아니 안 할 거잖아. 근데 이건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뒤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프고 또 뭐 후회도 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막상 하고 나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네시스 방님 이제 인터뷰하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은퇴를 후회하시니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봐서는 정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겁을 많이 내시고 걱정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퇴사를 하고 나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전에 퇴사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계속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퇴사자만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게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환경의 중요성.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바꾸라고 하거든요. 삼간을 바꾸라고 하는데 시간, 공간, 인간을 바꾸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바꾸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근처에 오시면 퇴사를 자동 퇴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그럼 퇴사를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벌고 계실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퇴사를 하기
퇴사하기 전에 이제 저는 사실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싱글이었다면 멋지게 사직서를 던지고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이 벌지만 많이 쓰잖아요. 그 씀씀이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사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퇴사하지는 않았고, 퇴사하기 전에 저는 휴직을 했었어요. 다행히 이제 제도적으로 제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휴직을 했고, 휴직을 하는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조금 만들어 놓고 나오면 조금 내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남편한테 앉아봐. 학교를 지금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재무 상태를 한번 점검을 했고, 재무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남편한테 몇 년까지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막 계산을 해보더니 그때 저희가 한 결혼한 지 8년? 9년 차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 패턴이 이미 가계부에 적혀져 있잖아요. 1년에 어느 정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크게 변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로 예상 이제 지출을 이제 계산을 해봤고, 그래서 남편이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더니 최대 3년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사실 바로 벌이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버텼는데, 오히려 조급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3년을 참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퇴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퇴사를 고민하는 분은 그냥 무턱대고 나오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준비 기간을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직시하고 그 다음 플랜을 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로미님께서는 어떤 뭐 이렇게 뭐 사업이라던가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일단 사실 그냥 세상 밖에 나오면 그냥 정경미잖아요. 교사 정경미가 아니라 그냥 정경미인 거예요. 그냥 정경미가 벌 수 있는 돈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가 명함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를 나왔을 때 내가 교사라는 명함을 떼고 그냥 날 것으로 던져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나를 조금 덮어줄 수 있는 외투? 갑옷을 조금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처음 제가 스타트했을 지점에는 책이라는 거를 조금 썼어요. 그래서 책 출간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작가라는 타이틀을 제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정경미 작가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닉네임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게 저는 그냥 평생 읽고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꼭 출간을 해야만 작가는 아니라서 일단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가 봐 라는 시선으로 바꿔서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책을 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책을 쓰는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사실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책을 썼고,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시선을 바라보게 됐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뭐 모임을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갔어요. 저는. 그 로미님께서 작동하신 한 가지는 글쓰기? 글이었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글쓰기라는 카드는 사실 되게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업무를 진행을 할 때에는 여기 바운더리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가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제일 좋은 게 글이긴 해요. 근데 내가 24시간 내가 자고 있더라도 나를 표현하는 무언가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할 일은 너무 많고, 사실 나의 시간도 한계가 있고 체력도 한계가 있을 때 내가 홍길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저기에서 내가 조금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쓴 글이 저의 홍길동 역할을 해줬던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그냥 누구나 스타트할 수 있는 부동산처럼, 그쵸? 제가 세비치님 책을 보면서 제일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 챕터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미 이룬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특별할 거야, 저 사람 능력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세비치님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보통 글쓰기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날 것에 내 거를 그냥 송출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아무리 막 쓰라고 해도 발행을 안 하시고 근데 세비치님 처음에 그 블로그 시작할 때 그냥 정말 부족하더라도 발행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근육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글을 오늘 많이 쓰는 게 그냥 잘 써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썼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맞아요. 근데 쓸수록 늘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 산 증인 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겠어 그런데 못하겠어 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서울대 가는 거 다 몰라서 못 간 거 아니잖아요, 그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는 뭔가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이 많아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고객 혹은 만나는 분들은 오히려 태도를 조금 더 많이 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만 조금 정직하고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포인트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진짜 생각하느냐 진정성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면 그 사람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이냐 아니냐는 그걸 보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말로만 진심인 사람이잖아요. 네, 진짜 진심인 나 진짜 진심인데 이 태도는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결국 처음엔 알아요. 속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걸 계속 그 사람 지켜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진심으로 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또 궁금한 게 로미님께서는 정말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되게 로미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어떤 거 좀 궁금해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사실 목표라고 하는 거는 결과물이잖아요. 저는 사실 결과물보다는 그거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초반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부동산을 시작해, 투자를 시작해. 아 그래 1년에 1억을 모아야지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들은 저도 있지만 최종적인 그림은 사실 그릴 수도 없죠. 그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이폰을 쓰는데 10년 후에 아이폰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가능하세요?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계속 혁신을 할 거고 나는 계속 변화를 할 건데 내가 10년 후의 모습을 내가 그릴 수 있다? 그거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죽을 때까지 즐겁게 일하고 싶어요. 은퇴가 아니라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니나노 하고 노는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저는 일하는 게 지금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거든요, 사실. 직장에 다닐 때만 해도 남편이 항상 물어봤었어요. 너 돈 0.1원도 안 줘도 너 여기서 일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도 나는 돈 안 줘도 학교에서 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조금 특이한 성격이긴 하지만 일을 못하게 하면 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형태로 하긴 되게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는 일들은 사실 내가 사장이고 내가 나를 고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나이 먹고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로미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고 네. 그 중심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그 일에 대한 주도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큰 차이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 직장인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이라는 곳을 그냥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직장은 악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직장이 되게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부터 길을 떠나서 서울역까지 갈 건데 서울역까지 갈 때 내가 처음부터 걸어가긴 어렵잖아요.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건 되게 어려워요. 국토종주 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내가 잘 생각해보면 직장이라는 곳이 초반에는 내가 직접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역할이 전 된다고 보거든요. 기차가 됐든 버스가 됐든 일단 서울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빠르게 그것도. 그죠? 그래서 직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계속 버스에서 안 내리고 계속 기차에서 안 내리면 문제가 되죠.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는 안 가잖아요. 기차역은 기차가 갈 수 있는 역만 정해져 있지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특정한 A라는 장소는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에 있는 가로수길에 핫한 핫플레이스를 가려고 해. 일단 기차를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는 가고 거기서부터 내가 걸어서 그쵸 거기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은 이 기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차라는 수단을 잘 활용하면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없으면 처음부터 너무 맨땅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이한테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남편하고 저랑 둘 다 퇴사를 했거든요. 남편은 삼성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고 저는 교사를 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아빠랑 엄마처럼 직장을 안 다닐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 보이나 너무 좋아 보이나 봐요. 직장을 다니지 말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직장은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 환승하는 거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혼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되게 빠르게 시스템적으로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회사가 너무 고맙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회사 다니시고 계신다면 잘 다니셔야 돼요. 다만 내가 내릴 생각을 하고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대표님들 많이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미팅하시는 대표님 중에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직원. 네, 맞아요. 사람에 대한 거를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처음부터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창업을 하신 대표님들은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뭐 이렇게 주변을 보면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이거를 꾸려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로미님께서 네.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비치님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30대, 40대에 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3, 40대는 가장 치열한 나이인 거 맞죠? 특히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인생의 암흑기를 거쳐가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지만 아이로 인해서 나의 생활이 이제 제약이 되거나 시간적으로나 돈적으로나 되게 힘든 시간들을 조금 겪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계속 다른 무언가에 숨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뭐 학교를 이동해야 돼서 안 돼. 우리 아이 학원 끊어야 돼서 안 돼. 혹은 뭐 우리 아이가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가 두려운 거를 우리 아이한테 투영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아이가 아니든 뭐 직장을 다니던 뭐 3040 제일 왕성한 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시간이 없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핑계를 대려고 하면 사실 우주 끝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우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고 어떻게 하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방법이 또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로 마무리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두려움 뒤에는 간절한 소망이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멈출 때가 있잖아요. 내가 멈칫할 때가 있잖아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간절한 소망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왜 두렵지? 나는 왜 망설이고 있지? 그때 그 뒤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찾으신다면 그 소망의 하이라이트를 켜고 킵고잉을 해보시면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